단백질은 먹는데 왜 힘이 안 붙지? 분명 잘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약이 아닌 우리 밥상에서 시작하는 진짜 근육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잘 흡수되는 단백질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조합, 그리고 언제 먹느냐의 비밀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편안하게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4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부터는 1년에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백분율로 말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40살에 근육이 30kg이었다면 50살에는 약 27kg, 60살에는 24kg, 70살에는 21kg으로 줄어듭니다. 30년 동안 9kg의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속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거예요. 옷 사이즈는 같은데 뱃살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방 피곤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차의 엔진이 약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근육이 줄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숨이 찹니다. 장 보러 가거나 계단 오르거나 손주 안아주는 일상적인 일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시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근육이 줄어든 신호입니다. 두 번째, 혈당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 중요하시죠? 근육은 우리가 먹은 밥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당분을 잘 저장하고 천천히 사용하는데 근육이 줄면 당분이 갈 곳이 없어서 혈관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면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병원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의 70% 이상이 근육이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체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열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에서 만드는 열이 적어져서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다면 근육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나요? 근육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물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한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 힘들다. 종아리나 허벅지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3개 이상 체크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80살에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도 올바른 영양과 운동으로 3개월 만에 근육량을 5에서 10%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이 늦은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힘이 안 붙지? 정답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입으로 먹는 것과 그것이 근육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단백질만 많이 가져온다고 집이 지어지나요? 아니죠. 시멘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인부도 필요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소화. 먼저 먹은 단백질이 소화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고기를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냥 화장실로 나가버립니다. 돈만 아깝고 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2단계 흡수. 소화된 단백질은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타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흡수율이 30%나 떨어집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직후에 진한 녹차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3단계 근육으로 전환.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도움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으로는 안 되고 시멘트가 필요한 것처럼요. 이 도움이 영양소들이 바로 비타민C 브로콜리, 피망, 딸기, 칼슘 멸치, 우유, 치즈, 마그네슘 견과류, 바나나, 비타민D 햇빛, 등푸른 생선, 아연 굴, 호박씨. 이런 영양소들이 없으면 단백질은 그냥 에너지로 써버리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단백질 양은 50대 체중 1kg당 1.0에서 1.2g, 60대 이상 체중 1kg당 1.21에서 1.5g 계산해 볼까요? 체중이 60kg이라면 50대는 하루 60에서 72g, 60대 이상은 하루 72에서 90g.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실수 1. 아침은 거르고 저녁에만 고기 먹기. 근육은 하루 종일 만들어집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3끼에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수 2. 단백질만 먹고 채소는 안 먹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이 됩니다. 고기만 먹고 채소를 안 먹으면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실수 3. 운동 없이 먹기만 하기.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됩니다. 실수 4. 가공식품으로 단백질 채우기.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은 단백질은 있지만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서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단백질 가루 사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음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는 경우, 이가 없어서 고기를 씹기 힘든 경우,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 이럴 때는 단백질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매하실 때는 당분이 적게 들어간 것, 유청 단백질소와 잘됨 또는 식물성 단백질,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이런 것을 고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마른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입니다. 왜 마른 새우가 좋을까요? 마른 새우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100g당 60g입니다.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키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새우 껍질에 있는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되겠죠? 또한 마른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근육에 영양이 잘 전달되려면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 마른 새우 볶음밥 새우 한 줌, 점심 찌개나 국에 한 줌 넣기. 저녁 시금치나물 무칠 때 같이 볶기. 한 번에 10에서 15g 한 줌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걱정되니까 적당히 드세요. 주의할 점,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은 마른 새우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드세요. 2번째 렌틸콩. 렌틸콩은 작고 동그란 콩입니다. 색깔은 갈색, 초록색, 빨간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트 잡곡 코너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렌틸콩이 좋을까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최고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두부보다 3배나 많습니다. 더 좋은 점은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한두 가지가 부족한데 렌틸콩은 거의 완벽합니다. 게다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GI 지수가 3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섞는 겁니다. 쌀 70%, 렌틸콩 30%.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기. 렌틸콩이 물을 많이 흡수함. 30분 정도 불렸다가 밥솥에 넣고 일반 모드로 취사. 렌틸콩은 불리는 시간이 짧아서 편합니다. 검은 콩이나 강낭콩은 하룻밤 불려야 하는데 렌틸콩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방법, 카레에 넣기. 감자 대신 샐러드에 삶아서 넣기. 수프나 스튜에 넣기. 주의할 점,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들깨가루. 들깨가루 자체는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도우미입니다. 왜 들깨가루가 좋을까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좋은 기름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느냐? 첫째, 염증을 줄입니다. 나이 들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잘 흐르면 근육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셋째,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들깨 라떼 만들기. 따뜻한 우유 200ml 또는 두유, 들깨가루 2큰술, 약 20g, 꿀 작은 1큰술 잘 섞어서 마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 대용도 됩니다. 들깨는 기름 성분이라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2~3큰술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볶은 들깨가루는 산패가 빠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2주 안에 드세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달까지 괜찮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합 1. 마른 새우 브로콜리.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마른 새우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힘줄이 약하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만드는 법.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2분간 데칩니다. 마른 새우를 물에 5분 담가 짠기를 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넣고 볶습니다. 소금 간을 살짝만 합니다. 새우가 이미 짜니까. 조합 2. 렌틸콩 현미. 이건 단백질 보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렌틸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고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현미는 그 반대입니다. 메티오닌은 많고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됩니다. 고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비율은 현미 70%, 렌틸콩 30%가 좋습니다. 조합 3. 들깨가루, 우유 또는 두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지용성 비타민 D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우유에 있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들깨의 기름 덕분에 2배 이상 잘 흡수됩니다. 아침 공복에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은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굶은 상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단백질 20g 이상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근육량 차이가 1년에 1.5kg나 났습니다. 아침 단백질 메뉴 추천. 들깨 라떼, 삶은 계란 2개, 두부 밥모 김치, 마른 새우 볶음밥. 점심은 든든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렌틸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면 완벽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단백질은 챙기세요. 저녁을 너무 적게 먹으면 밤사이 시도율 계속에 근육이 분해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살이 찝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저녁 단백질 메뉴 추천. 마른 새우 두부찌개, 현미밥 반 공기, 삶은 계란 2개, 채소 샐러드, 생선구이 나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실수 1.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커피와 녹차의 타닌 성분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그 시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실수 2. 운동 전에 배불리 먹기.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가볍게만 드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에 혈액이 집중되어서 근육에 혈액이 안 갑니다. 운동 전에는 바나나 1개나 삶은 계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수 3. 운동 후 아무것도 안 먹기. 운동 직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회복과 성장이 최대 2배 빨라집니다. 운동 후에는 우유 한 잔이나 계란 1~2개를 드세요. 실수 4. 밤늦게 과식하기. 저녁 8시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더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살만 찝니다. 저녁은 늦어도 7시 전에 드세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 물 반 컵, 식사 중 물 마시지 않기, 식사 후 1시간 물 1컵, 자기 2시간 전까지 나머지 물 마시기.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걷기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시선은 앞을 보기 바닥 보지 않기. 가슴 펴고 어깨 뒤로 젖히기.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기. 보폭은 편안하게 무리해서 크게 하지 않기. 처음 하루 10분, 일주일 후 15분, 2주일 후 20분, 한 달 후 30분. 걷기 타이밍. 식후 10분에서 30분 후가 가장 좋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은 피하기. 햇빛 있는 시간에 걸으면 비타민 D 생성. 걷기 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너무 숨차면 속도 줄이기. 약간 땀날 정도가 적당. 스트레칭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근력만큼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뭉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 5분씩. 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어깨 으쓱하기 10회. 팔 크게 돌리기 앞뒤 각 10회. 허리 좌우로 숙이기 각 10회. 다리 앞뒤로 뻗어서 스트레칭 각 30초. 운동할 때 절대 주의사항.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기. 아침 공복에 강한 운동하기. 어지러운데도 계속하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기.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기. 이럴 때는 운동 중단.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심하게 어지러울 때, 식은땀이 날 때, 숨쉬기가 매우 힘들 때,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때, 운동은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수면 근육이 자라는 시간. 근육은 언제 자랄까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낮에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 60대 7에서 8시간, 70대 이상 7시간 이상. 나는 4~5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수면 부족의 영향. 근육 회복 속도 50% 감소, 식욕 증가 특히 단 것, 혈당 조절 어려움, 면역력 저하. 잘 자는 방법.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잠자기 2시간 전. 음식 먹지 않기. 커피나 녹차 마시지 않기. TV나 스마트폰 보지 않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규칙적인 생활.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예측 가능한 하루 만들기. 사회활동. 친구 만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기. 봉사활동하기. 혼자 있는 시간 줄이기. 취미활동.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하는 일 하기. 명상이나 심호흡. 아침 5분, 저녁 5분.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기. 천천히 깊게 숨쉬기. 좋은 생각만 하기. 웃기. 코미디 프로그램 보기. 재미있는 책 읽기. 손주들과 놀기.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혼자 힘들면 도움 받으세요.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보건소 상담 프로그램 이용, 노인 정신건강센터 방문. 스트레스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표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80세에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가 중요하다. 마른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채소와 함께 타이밍 맞춰서. 3. 운동 없이는 효과가 반쪽이다. 하루 15분만 의자 운동, 걷기로 충분. 4.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7시간 이상 숙면. 스트레스는 표현하기. 5. 꾸준함이 답이다. 완벽하게 하려 말고 매일 조금씩.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메모지를 꺼내서 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 김순자는 오늘부터 아침에 들깨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나 박철수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를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보면서 다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혼자 하기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보건소 영양 상담 받으세요.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운동 처방 받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세요. 다음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자기 체중이 한 달에 5kg 이상 빠졌다.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긴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 소화가 전혀 안 된다.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병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첫걸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은 의지가 만듭니다. 건강은 습관이 지킵니다. 행복은 꾸준함이 선물합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